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학인증을 위한 확률과 통계 제1장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1.1에서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다음 1.2절에서 확률, 1.3절에서 조건부 확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 모두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1장부터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본격적인 통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첫 시간에는요, 확률의 개념, 사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충실히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교재 보면서 슬라이드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사건. 자, 사건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는 통계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실험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관찰이나 측정을 얻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실험, 특히 우리가 확률적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통계적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6월과 7월 사이에 우리나라에 찾아온 태풍에 대해서 조사한다 라고 했을 때 태풍에 대한 손실을 조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풍 자체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과정은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태풍에 의한 손실의 정도, 특히 측정되는 관찰값 같은 것을 우리는 관찰된 값을 관찰값 observ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실제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결과에 대한 우연성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수학적 구조를 제공한다. 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우연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는요, 랜덤리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과연 우리가 항상 결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 또는 확률의 개념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구조가 바로 확률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사건은요, 측정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집합 시간에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이 표본 공간이란 것은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이다. 즉 우리가 동전을 던져요. 동전 던지면 그때 샘플 스페이스 뭘까요? 샘플 스페이스는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거나죠. H와 T가 되겠고요.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의 수는 뭘까요? 한 번 딱 던진다 그러면 1, 2, 3, 4, 5, 6 되겠죠. 이 모든 것이 모든 가능한 조합을 우리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때 나타내는 개개의 실험 결과를 우리는 원소 엘리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즉 동전에 던졌다 그러면 H 또는 T가 원소가 되겠고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진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 1, 2, 3, 4, 5, 6 각각이 하나의 원소 또는 샘플 포인트 표본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재에는요, 어떤 기계의 결함에 대한 샘플 스페이스를 한번 예를 들고 있는데요. 기계가 멎을 때는 전기적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기계는 멀쩡한데 사용자가 다루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본 공간은 꼭 숫자로 나타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숫자로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이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릅니다. 각각을 원소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저 뒤에서 제가 2장에서 설명드릴
확률 변수의 개념이 나올 텐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확률 변수는 반드시 숫자만 같습니다. 하지만 표본 공간은 그러지 아니어도 된다. 즉 표본 공간은 숫자도 가능하고요. 네, 문자도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학습할 확률 변수라는 것은 반드시 숫자만을 갖습니다. 확률 변수는 숫자만을 갖는다. 이 부분은 제가 2장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예제가 되겠습니다. 동전을 3번 던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림, 숫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냐, 숫자냐로 표현을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자, 우리가 그림을 H라고 듣고요. 앞면, 숫자를 뒷면, T라고 두겠습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총 보시는 것처럼 8가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나타날 수 있는 거 앞뒤 2가지 케이스가 있겠고, 뒤에 있는 거 2가지 케이스, 세 번째가 2가지 케이스. 2, 4, 4, 2, 8에서 총 8가지의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때 각각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묘사한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8가지 다 명시한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만일 여기에서요 8개를 다 명시하지 않고 하나가 빠졌어요. 이렇게 TTT가 누락됐습니다. 이거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표본 공간은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조합이 다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표본 공간. 이 중에 뭐라도 하나 누락이 발생하면 표본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보셨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정한 주사위를 반복해서 2번 던지는 게임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던지네요. 네. 처음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나타날 수 있을 때 던지는 경우의 수는 총 또 6가지가 되겠습니다. 66에 36 해서 총 36가지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것을 충실히 나열한 것이 바로 요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6가지, 여기 6가지가 되겠죠. 자, 처음에 나타나는 숫자 1, 2, 3, 4, 5, 6이 있고 두 번째 숫자 1, 2, 3, 4, 5, 6의 모든 조합은 36가지. 그리고 이 모든 조합을 다 표현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이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그것은 표본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트럼프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카드 총 몇 개 있죠? 네, 52장 있어요. 네, 숫자로 보면요. A, 1, 2 쭉 해서 10까지 있고요. J, Q, K 이렇게 있겠죠. 네. 에이스, 죄송합니다. 에이스가 1이죠. 네. 이렇게 해서 10개, 3개 해서 총 13개의 숫자가 있겠고, 모양이 있죠. 네. 하트, 그 다음에 하트, 크로버, 다이아, 그 다음에 스페이드. 이렇게 4가지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숫자와 관련된 거 13개, 모양 관련된 4개에서 총 52장의 카드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표본 공간을 쓰겠죠. 자, 제가 처음에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모양을 쓰겠습니다. 모양이 다이아, 하트, 클로버, 스페이드에서 DHCS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DHCS고요. 뒤에 나타난 건 숫자죠. A, 2, 3, 4, 5, 6, 7, 8, 9, 10, 작, J, Q, K 해서 총 13개, 토탈 52장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그것은 표본 공간이 아니다. 모두 망라되어야 그것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좀 쉬운 부분이라서요.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장부터는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제 4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반복해서 2개의 공을 꺼낸다고 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2번을 추출하는 거예요. 자,
처음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고 두 번째 공을 꺼내는 실험을 할 때 표본 공간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머니에 넣지 않고 두 번째 공을 꺼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숫자 1이 공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는 1을 제외한 다른 숫자의 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2, 3, 4, 5, 6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1이 나왔을 때 1이 나올 수가 없죠. 2, 3, 4, 5, 6이 나오겠고요. 총 몇 가지입니까? 1을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5가지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가 나왔을 땐 2,2가 가능하지가 않죠.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중복해서 뽑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총 가지의 수는 25개의 개수가 되겠고, 이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구할 때요, 특히 어떤 뭘 뽑는다, 추출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이것이 중복 추출이냐, 비중복이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빼낸 공을 다시 넣고 하면 복원 추출, 그렇지 않고 빼는 것 그대로 두고 새로 다시 뽑는다, 남은 것들 중에 뽑는다 그러면 비복원 추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예요? 네, 지금 뽑은 것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비복원 추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두 번째 공을 꺼내는 시험이에요. 다시 넣죠? 뭡니까? 이것은 바로 복원 추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어넣었어요. 즉 처음에 1을 뽑았다고 해서 두 번째 1을 못 뽑는 것이 아니에요. 왜? 도로 주머니에 공을 넣었으니까 1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겠죠. 처음에 1을 뽑았을 때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총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 뽑았을 때 두 번째 2, 3, 4, 5, 6, 죄송합니다. 첫 번째 뽑을 가능성이 이렇게 있겠고 각각 또한 6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이때 가능한 총 경우의 수는 36개의 경우의 수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네. 조금 빠르게 설명드렸는데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보셨던 문제들이라서 제가 조금 쉽게, 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자, 우리 앞에 예제 집어넣지 않고 했죠? 그것은 비복원 추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2를 뽑아냈고, 2 없이 요즘에 또 하나 뽑는 문제가 비복원 추출 문제. 복원 추출 문제는 여기서 1 뽑아냈습니다. 도로 집어넣고 다시 1, 2, 3, 4, 5, 6 중에 또 하나 뽑는 문제가 복원 추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본 공간 뭐였죠? 표본 공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자, 이거 모든 경우의 수다. 여기 표본 공간이라고 본다면 이 중에 부분 집합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점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주사위를 던진다. 총 6가지의 표본 공간이 있는데 짝수,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죠. 짝수라고 하는 거. 2, 4, 6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건. 2 이하다. 그러면 1, 2 되겠죠. 이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특히 단 하나의 표본점으로 구성된 것을 단순 사건 또는 근원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2개 이상의 표본점으로 구성된 것을 복합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동전이 앞면 나오고 주사위가 짝수일 가능성. 그러면 앞면과 짝수니까 앞 2, 앞면 4, 앞면 6.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복합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원소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본점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공사건, empty event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합을 잘 배우셨으면 충분히 아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자, 확률의 기본 개념을 아셨으면 일정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도 혹시 까먹으신 학생들, 잊으신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기억하시죠? 합집합. 자, A 합집합 B. 뭡니까? A 또는 B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메가라고 있는데, 오메가, 요거 뭐라고 하냐?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다. 오메가란 변수에 대해서 다음에 조건을 갖는다. 뭐야? 오메가는 A의 원소다. 자, A 집합 원소 또는 오메가는 B 집합의 원소다. 이거죠. 그러니까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 그러니까 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 집합에서요. 오메가 기분 이렇게 되면 오메가란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요 뒤에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조건 나오는 거, 이게 대상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게 합집합이에요. 교집합 뭡니까? 차이가 요거에 or 대신에 and로 오는 것이죠. A도 속하고 또는 B에도 속하는 요 가운데 부분이 교집합이 되겠고, 전부 다 들어가는 부분을 우린 합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사건, 차집합도 기억나시죠? 네. A-B, A 차집합 B는요. 자, A는 오메가 A에 속하고 동시에 B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A에 속하는데 그 중에 B에 속하지 않는 놈들, 요 B에 속하지 않는 요 영역이 바로 차집합이 되겠다. 뭐 쉽죠? 자, 여사건 있습니다. 컴플리멘터리의 약자를 써서 바로 요 위첨자에 C를 이렇게 놓습니다. A, C 하면 A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메가는 오메가가 A에 속하지 않고 A에 속하지 않으면서 전체 표본 공간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것을 우리가 요 바깥에 있는 사건을 우리는 여사건 또는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여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반 사건인데요. 자, 익스클루시브하다. 배반 사건이란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에요. 교집합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배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집합이 없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집합만 배반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사건이 각 모든 쌍마다 서로 배반인 것을 우리는 pairwidely mutually exclusive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AI, AJ의 교집합이 공집합인데 IJ는 같지 않을 때 IJ가 모든 원소일 때 이렇게 모든 사건이 다 교집합을 갖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배반 사건의 하나의 종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자, n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각각을 우리가 A1부터 AN까지 있는데 이 모든 쌍마다 서로 배반이에요. 그리고 이 합사건이 표본 공간인 S인 사건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더 명확히 그리면요. 네, 정확히 그리면 이거예요. 네, A, B, C, D. 이 표본 공간 내에서 네, 모든 사건은 다 분할이 되고 서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각각을 모두 합쳤을 때 전체 표본 사건이 되는 이 표본 공간이란 것은 사건에서는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집합에서는 뭐예요? 집합을 표현하면 네, 전체 집합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그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되면 표본 공간이 파티션 됐다, 분할됐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느 원소에도 모든 원소가 하나의 집합에는 반드시 속해야 돼요. 대신 두 집합에 속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도 안 돼요. 네, 이런 것을 우리는 분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 자, 공정한 동전을 3번 던지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림. 자, 헤드, 앞면이 2번 나온 사건은 A라고 두고요. 숫자가 1번 이상 나온 사건을 B라고 두겠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를 구하고 이것이 분할되지 않았음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동전의 그림이 앞면이 2번 나왔습니다. HHT, HHH 2번 이상이죠. HHT, HTH, THH 이렇게 나왔습니다. 2번 이상이죠. 이게 앞면 2번 이상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숫자가 1번 이상입니다. T가 1회 이상입니다. 1 이상.
된 걸 본 겁니다. 그럼 t가 1이 있으니까 HHT, HTH, THH, HTT, THT, TTH, TT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합집합을 구하면 이거 몽땅 다 합하면 되겠죠? 네. 합해서 구해봤더니 네. HHH 이게 모든 것이 망라되어서 이것은 전체 집합이 됐네요. 자, 그런데 교집합이 존재하면 분해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교집합이 존재하나 봤더니 교집합이 여기 보시면 HHT와 여기 보시면 HHT 여기도 HHT 있죠? HTH 여기도 HTH가 있습니다. 자, THH 있죠? 네, 여기도 THH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교집합이 존재했습니다. 교집합이 존재하면 분할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이거 분할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호 배반적이면서 모든 것을 합쳤을 때 전체를 구성하면, 즉 모든 표본 공간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분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전을 3번 던지는 게임에서 자, 예제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동전을 3번 던지는 게임에서 그림이 나온 횟수가 i인 사건을 ai라고 하고요. 자, i가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쌍마다 서로 배반이고 표본 공간이 분할인 것을 보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예제 1에 보시면 동전이 3번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 A0가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겁니다. TTT죠? 자, 여기 첫 번째는요. 즉, 앞면이 하나도 없는 사건. 이 앞면이 0인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는 앞면이 1인 1회인 거죠. 1회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부분집합 되겠죠? HTT, THT, T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앞면이 2회인 사건 되겠습니다. 자, HHT, HTH, THH. A3는 HHH죠? 네, 모두 다 3번인 것이죠. 3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도 공통적인 표본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네, 공통인 점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럴 때 바로 쌍보다 서로 배반. 네, 서로 배반이고 이들의 합사건이 바로 전체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번을 던지는데요. 여기에 H 또는 T가 오죠?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총 8가지 사건인데 우리가 A0 집합, A1 집합, A2 집합, A3 집합 모두 합쳤을 때 이게 1개, 3개, 3개, 1개입니다. 모두 합쳤을 때 8개가 나오죠? 그리고 서로 배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표본 공간이 잘 분할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1교시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 뭐랑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면 좋으시냐면 집합과 함께 연계해서 생각하면 좀 더 좋아요. 네,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바로 이 집합 개념 다 또는 확률 사건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셨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리뷰를 해드렸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를 간단하게 몇 개를 제가 풀이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확률을 시작함에 앞서서 사건에 대한 개념은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네, 어떤 사건의 이벤트의 개념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여러분 표본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표본 공간, 우리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했죠. 네, 어떤 걸 의미하죠? 가능한 모든 사건을 망라한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즉 복합된 합사건, 여사건, 합사건, 교집합사건, 그 다음에 차집합사건, 그 다음에 여집합사건 이런 것들을 쭉 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각 필요한 것들에 대한 추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개념, 복원 대 비복원의 개념, 요것들을 조금 명확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사건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